올 한 해 글쎄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오피스텔이 있다는데 이 소식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여기가 최순실 씨 오피스텔이라면서요? 참, 역시 최순실은 우리 국내 0.001%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분이 살았던 곳은 보니까 살았던 곳도 아니죠. 사실 잠시 원래 이 최순실가 처음에 검찰에서 할 때 주거불명이었습니다. 네. 주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오피스텔 이야기를 저 오피스텔을 그냥 임대해서 있었던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주고 있던 거기 장소거든요. 저게 왜 유명하냐면 이제 강남 청담동에 이제 그 사거리에 있습니다. 예. 거기다 위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차움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여기에 신세계가 저기에 이제 푸드마트를 만들었는데 그 푸드마트가 아주 그 상류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도 저기를 택해서 이제 마지막 그 독일까지 가기 전에 저기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저기 이제 검찰이 압수해서 들어가니까 신지도 않은 명품 신발들이 신발장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저곳이 네, 바로 저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곳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한 30억 정도 한다 그러죠. 보통 지금 가격, 오피스텔 가격으로는. 네. 그냥 비싸기도 하고 월세가 뭐 상상을 초월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에 0.001%만 거주하는 곳인데 그 중에 최순실 씨가 있는데 지금 또 최근에 또 이 최순실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더. 이게 예. 작년에 저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해요. 1제곱미터당 비싼 거로 해서 작년에 508만 원이었어요.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아. 508만 원이었는데 네. 그게 올해는 517만 원에서 작년에 3위였거든요. 올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아마 최순실 효과일 거예요. 정말로 뭐 원래 좀 아니 좋은 최순실 데니- 원래 좋은 데죠. 그러니까 작년에 3위를 했는데 이게 올해는 1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1, 2위들은 떨어졌어요. 2등은 여전히 2등이고 작년에 1위였던 건 그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만 올라간 걸 보면 이건 확실히 최순실 효과가 맞습니다. 홍보대사 한 것 같아요. 홍보대사 뭐 글쎄 오피스텔 얘기까지 하면 최순실 일거수일투족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 지금 구치소 안에 수감돼 있지만 신주 의원님 네, 임대료 수익이 매달 1억씩 들어오잖아요. 또. 네, 임대업자예요. 검찰의 공소장 보면 최순실의 직업이 임대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빌딩도 있고 뭣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뭐 상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1990 몇 년도에 소득세만 해도 그때 뭐 6천만 원을 냈다 할 정도니까 임대소득 중에 그 일부를 저렇게 이제 비싼 곳에서 사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내년에 한국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암울한데 예. 그 암울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정권 들어서 다 그 부동산으로 경기 띄우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초이노믹스였고요. 부동산 대출 규제, 뭐 DTI 이런 거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 너무 거품이 낀 거 아니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그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했고 한국 경제가 내년에 이제 깡통주택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전세 끼고 사는데 전세금 내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그 깡통주택도 속출하지 않느냐. 지금 한국 경제는 그런 판인데 최순실이가 무슨 여기 뭐 평당 한 5천만 원짜리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월세 한 1,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한국 경제의 흐름하고도 전혀 안 맞는 지금 네. 그런 거고 저기 한 군데 무슨 저 올랐다 해서 참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죠. 참 최순실 씨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할 때마다 참 이분은 정말 우리랑 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최순실 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분을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내용도요 참 희한합니다. 들어보시죠. 냉장고 였는 거는 따로 그건 냉장고 둬야 된다고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 거는 무조건 놔두니까 그건 안 여도 되는 거 합니다. 그렇지. 주사위 전화하시는 것더라고. 최순실이가 그 언제부터라 저 아줌마도 힘드니까 아줌마도 좀 놔주라고 그런데요. 그래 그 주사 아줌마가 2대를 놔주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오면 피가 제일 많이 나는 거지. 뭐 그저 방석에도 뚝뚝 떨쳐나고 그 까는 데도 떨쳐나고 빨고 받은 데도 그래서 좀 씻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자기 침대 위에 이불에도 그 피를 잘 묻히나고 해서 그래서 주목할 만한 목소리들이 참 많아서 근데 박 박사님 저를 보면 제 채널의 단독 보도에 가사 도우미 증언 근데 최순실 씨가 주사 도우미를 두던 말던 국정농단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저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60대 백선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 가사 도우미 증언이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주변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날 오전에 행보야. 나머지 이렇다면은 뭐 최근에 관련돼 있는 그 여성들 뭡니까 장교들, 네. 의료 간호장교. 간호장교들 전부 다 박 대통령한테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시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사가 난 것 같은데 또 누가 났느냐? 혹시 최순실 씨 집에 갔더니 주사 아줌마 이런 분들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저기서도 지금 뭐 어떤 백씨 할아버지 가서 나름대로 이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피를 뽑는 과정 속에서 바닥에 좀 피가 묻어 있는 것까지 다 증언하는 생생한 증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주변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이른바 보안 요원으로 들어가서 박 대통령을 치료 또는 주사를 놓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최순실 씨 이런 걸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지 뭐 최순실 씨 본인의 이런 문제와 관련 무슨 우리가 이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주사 아줌마, 계속 주사 아줌마 아줌마. 그 주사 아줌마 얘기가 예. 나온 게 예. 결국은 이영선 행정관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이영선 행정관이 문자를 보내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 문자가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을 해서 주사 아줌마를 태우고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주사 아줌마가 지금 이 가사도우미도 또 똑같은 주사 아줌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니냐. 최순실 씨가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청와대를.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가 주사 아줌마한테 계속 주사를 맞다가 대통령한테 가서 그 주사 아줌마 주사 잘 놔요. 그러니까 간호장교 제끼고 이 주사 아줌마를 데리고 가서 주사를 놓도록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사 아줌마 얘기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그 겁니다. 가사 도우미의 증언, 제 주사 아줌마